모두가 잠긴 깊은 밤. 그런데 세모녀의 행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집에 어째 모양새가 딱 야반도주하는 모습인데요. 어둠을 틈타 새 집으로 들어온 세상. 뭐가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확인하고 또 확인한 후에야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거실에 누군가 섬뜩한 메시지까지 남겼는데요. 누가 이런 공포스러운 메시지를 남긴 걸까요? 그리고 이 세모녀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주 씨가 저녁 찬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시장에 나왔습니다. 엄마 시장 왔는데 달리는 김치 말이라고. 군침 돌지? 너네 그거 좋아하잖아. 그래, 맛있게 해놓을게. 빨리 와. 10년 전 남편과 이혼 후 두 딸을 키워온 영주 씨. 딸들이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니 흐뭇한데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누군가 영주 씨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18,000원. 영주 씨도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모양입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안 좋아요? 얼마예요? 응? 아니, 아이고. 빨리 계산해 주세요. 어디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갑자기 얼굴이 왜 그래요? 얼굴색이 안 좋아. 아이고, 안 좋아. 병원에 가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야말로 사색이 된 영주 씨. 무조건 뛰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 떠는 걸까요? 숨이 턱까지 찰 정도로 집으로 달려온 영주 씨. 그리고는 놀란 마음을 좀 진정시키는데요. 자주 이러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집안 곳곳 문단속을 하는데요. 거실과 각방 창문은 물론 심지어 화장실 창문까지 단속을 하는데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창문이란 창문은 모두 가려져 있습니다. 훤한 대낮인데도 꽁꽁 가린 집.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밖을 살피는데 영주 씨는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엄마 영주 씨는 10년 동안 한 남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없을 때 집에 들어오는 건 물론이고 24시간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될 정도로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엄마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늦은 밤 영주 씨의 딸들이 집으로 향합니다. 여기야. 여기서 쫓아왔었다니까? 너도? 그놈이 여기서 아주 죽치고 있는 것 같아. 내보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들어가고 나오는지 다 알지. 그런데 지금도 있어. 발자국 소리 들려? 뒤돌아보지 마. 그렇습니다. 엄마 영주 씨는 물론 두 딸 역시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을 쫓는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날 밤 하루를 정리하는 세모녀. 그런데 이거 내가 저번에 말했던 가방이네? 응. 엄마 고마워. 잘 쓸게. 뭐가? 침대 위에 있는 가방. 무슨 소리야? 가방이라니.
이거 엄마가 사준 거 아니야? 그놈이 들어왔었네. 그놈이 들어왔었어.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란아, 이거 내가 평소에 말했던 것들이야. 기억나니? 그렇습니다. 침대 위에 놓여져 있던 가방은 바로 얼마 전부터 큰딸 미선 씨가 갖고 싶었던 가방과 똑같았습니다. 언니가 말했던 거랑 똑같아. 어떻게 이러지? 근데 우리 24시간 동안 감시하고 있어. 어떡해. 엄마 나 무서워. 그놈이 대체 우리 집에 뭘 어떻게 하는 거야? 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 진정해. 이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진정해, 엄마. 어? 미안해. 오늘 어미 때문에 너희들까지. 10년 동안 이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스토커.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영주 씨는 왜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는 걸까요? 이제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매로 남편을 만나 결혼한 영주 씨. 결혼한 남편이 첫 남자일 정도로 영주 씨는 순진한 여자였습니다. 역시 힘들지?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종갓집 종손의 5대 독자였던 남편과 시집에선 아들을 원했습니다. 할머니. 술 좀 그지 먹고. 이거 이쁘지? 이쁘긴 뭐가 이뻐? 좀 조용해라 좀. 둘째를 낳고 나서 허약한 몸 때문에 수차례 유산을 했던 영주 씨. 하지만 그런 영주 씨를 헤아려주기는커녕 시어머니와 남편은 오로지 아들 타령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처음부터 애정 없는 결혼을 한 남편은 영주 씨에게 따뜻한 눈길 한 번 준 적이 없었고 술에 취해 들어오면 급기야 폭력까지 휘둘렀는데 하지만 지고지순한 영주 씨. 그녀의 마음은 늘 남편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산부인과를 찾은 영주 씨. 이곳엔 무슨 일일까요? 선생님, 저 입원해서 따지면 큰일 나요. 아직 아무한테도 말도 못했어요. 아, 마음고생 진짜 많으셨나 보네요. 축하드려요. 이번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토록 원했던 아들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도착한 영주 씨. 그런 그때였습니다. 안돼. 그날 영주 씨는 그렇게 뱃속의 아이를 잃고 맙니다. 힘든 시간을 보낸 영주 씨. 안 그래도 야윈 얼굴이 더 헬쓱해졌는데요.
마음을 달래기 위해 나선 산책길.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는 게 재밌나? 아직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듯합니다. 저기요. 그런데 그때 아이고 핸드폰 놓고 가셨어요. 아, 내 정신 좀 봐. 아까 누군가 말을 겁니다. 뭘 그렇게 혼자 생각하고 계세요? 아, 그냥 뭐지. 그러니까 이렇게 핸드폰 놓고 가는 줄도 모르시죠. 전 여기 자주 오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네, 저 여기 10년 살았는데 처음 올라와 봤어요. 아 그러세요? 그동안 상처를 받았던 영주 씨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걸까요? 사탕이 마치 2개 있는데 자상하고 세심한 배려의 모습을 보이는 이 남자. 여성이니까 되게 게다가 친한 친구를 만난 듯 대화까지 잘 통하는데요. 사탕 드시면은 힘도 나요. 오랜만에 영주 씨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다음 날 영주 씨는 뭘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하, 어제 산에서 만난 그 남자군요. 그 사람 오늘도 나왔을까? 자신을 향해 따뜻한 웃음과 말을 건네던 그 남자. 영주 씨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그 사람 오늘도 있을까요? 얘들아, 엄마 나갔다 올게. 영주 씨는 기대하며 산을 오르는데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치 영주 씨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산을 찾을 때마다 함께 만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볼 수 없었던 자상함에 영주 씨의 마음은 더욱 끌리고 두 사람의 관계는 꽤 깊은 관계로까지 발전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이가 가까워지고 영주 씨 두 딸과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지? 엄마 친구 기록사 아저씨야. 안녕 얘들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 야, 요거 뭐지? 자, 딸들 역시 따뜻한 아빠의 품이 그리웠던 걸까요? 엄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을 즐거워하는데요. 아유 이쁘네. 특히 아이들을 챙겨주는 자상한 모습의 혁수 씨. 그런 모습을 보는 영주 씨의 마음은 혁수 씨에게 더욱더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니, 저 여자도 바람 맞다지 뭐예요? 어? 아니, 세상에 남편이 바람 폈다고 지도 바람이 나? 아우, 진짜 말세야, 말세야. 남편 욕할 게 아니야. 누가 누굴 탓해? 아, 다행히 꿈입니다. 하지만 나도 다를 게 없지 뭐. 그 남자와의 관계가 깊어지면 질수록 영주 씨는 자신도 외도를 했다는 생각에 괴로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별을 통보하는 영주 씨. 우리 그만 만나요. 이거 아줌마 지금 나랑 장난해? 아니 내가 심시보리 땅콩이냐고. 혁수 씨. 내가 무슨 아줌마가 그만 만나 그러면 그만 만나는 사람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데 혁수 씨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유. 아줌마 사람 잘못 봤어. 응? 나가서 장난치면 안 되는 거지 아줌마야. 아유. 끝내는 건 아줌마 마음대로 끝내는 거 아니야. 알았어? 아유. 그동안 알았던 사람이 맞는 걸까요? 혁수 씨는 180도 다른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다음 날
공포에 질린 듯 집으로 뛰어들어가는 영주 씨. 집까지 그 남자 혁수 씨가 쫓아왔습니다. 아줌마, 어이, 문 열어. 문 안 열어? 그래서 오늘도 안 나왔다는 건 뭐야? 어? 너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집 하나 못 알아낼 것 같아? 김영수 너 왜 그래? 가라고 가란 말이야. 가! 문 열어, 이씨! 엄마! 괜찮아. 엄마 친구 그 아저씨가 온 거야? 이 소리 듣지 마 제발. 내가 말했잖아. 끝내는 건 아줌마 혼자서 끝내는 거 아니라고. 내가 잘못했어. 가라고 가란 말이야. 가! 그때부터였습니다. 잠시 마음을 주었던 그 남자는 영주 씨를 괴롭히는 스토커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주 씨의 딸들까지 그 표적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그 남자의 끝없는 집착이 무려 10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이사를 무려 13번이나 했는데 어떻게 알고 쫓아오는지 매번 자기들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무려 10년 동안 스토킹을 했다는 게 놀라웠는데요. 그것도 아주 집요하게 말이죠. 그리고 이후 딸들까지 스토킹을 했다는 게 좀 특이했습니다. 이번엔 괜찮겠지? 괜찮아. 한 달 동안 잠잠한 거 보니 이제 못 찾을 거야. 괜찮아. 이번에는 그 남자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또 그 남자가 나타난 모양입니다. 이번엔 섬뜩한 메시지까지 남겼는데 벗어나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욱더 조여드는 그 남자의 그림자. 세 사람은 그 남자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다음 날 영주 씨와 두 딸들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자신들이 당했던 일들을 낱낱이 털어놓았는데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제발 그놈 좀 잡아주세요. 하루라도 마음 편히 자는 게 소원이에요. 저희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참으셨어요? 참. 그러면 그 남자 이름은 뭡니까? 김혁수요. 그놈 김혁수 맞아요. 네, 맞아요. 김혁수. 그 전에 신고는 안 해보셨어요? 하나군요. 10년 전 그 일이 처음 일어났을 때 신고했었어요. 근데 그놈이 미꾸라지처럼 쑥쑥 잘도 빠져나가요. 경찰들도 못 잡겠대요 글쎄. 세 사람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경찰. 스토커로 처벌할 수 있을지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선 사전에 이 사건을 조사했었다는 경찰에 연락을 취해보는데 네? 뭐라고요? 도대체 경찰은 무슨 이야기를 들었길래 이토록 놀란 걸까요? 엄마와 딸들이 말하는 사람은 신원조회를 해도 특정되는 인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주변 탐문 조사를 하거나 잠복해서 살펴봐도 새 모녀를 스토킹하는 인물의 실체는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10년 동안 쫓아다녔다고 했는데 그 남자의 실체가 아예 없었던 겁니다. 선배님, CCTV 자료화면 왔습니다. 너 왔어? 예. 어디 한번 보자. 한편 골목길 주변의 CCTV를 확인하던 경찰은 뜻밖의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얘들 왜 이래? 집 근처 골목길. 자매는 이곳에서 그 남자가 자신들을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분명 자매는 누군가 쫓아오는 듯 소리를 지르며 뛰어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매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다음 날 영주 씨의 두 딸이 경찰서를 다시 찾았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이거 확인하시면 누가 그랬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범인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건데
사실 딸들은 스토커가 침입한 후 불안한 마음에 CCTV를 설치해 놨다고 합니다. 신고했을 때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미처 이거 확인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돌려봤는데 도대체 무엇을 봤길래 두 딸들이 이러는 걸까요? 그런데 그야말로 기막힌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스토커. 그런데 딸들이 말한 범인은 바로 엄마 영주 씨였습니다. 불안에 떨며 안절부절 못하는 영주 씨가 갑자기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메시지를 남기는 기이한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스토커의 실체는 바로 영주 씨였던 것인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보자, 구차하게 진짜. 믿었던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10년 전 그날. 영주 씨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뱃속의 아이마저 처절하게 잃고 말았습니다. 여린 마음의 영주 씨는 당시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주 씨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 했는데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저기요. 그날 영주 씨에게 핸드폰을 건넨 한 남자. 그런데 그 남자는 혁수 씨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한마디 말이 그리웠던 영주 씨. 혁수야, 김혁수, 같이 가야지 다쳐. 김혁수, 김혁수. 영주 씨는 남편에 대한 복수심과 외로움에 김혁수란 자신만이 볼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망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따뜻하고 자상한 남자로 포장된 김혁수에게 영주 씨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망상 속에서 남자와의 관계가 깊어진 영주 씨. 자신도 외도를 했다는 죄책감이 망상 속 남자 김혁수를 스토커로 변모시킨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스토커의 대상이 주변에서 볼 땐 실체가 없을지라도 이분의 입장에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분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딸 또한 잘못하면 평생 그런 피해망상과 실체 없는 스토킹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우리 따님들 요거 CCTV 영상인데 한번 보세요. (10년) 동안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했던 두 딸들. CCTV 속 자신들의 모습도 엄마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뒤늦게 자신들도 지난 10년 동안 피해망상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엄마가 말했지? 엄마 친구 김혁수 아저씨야. 아니요. 어린 시절부터 엄마의 이야기에 쇠뇌를 당하다시피 한 두 딸들. 가란 말이야! 가란 말이야!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겪으면서 딸들 역시 스토커의 존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괜찮아. 제발 가란 말이야. 그만하자 말이야. 그만. 지금도 있어. 발자국 소리 들려? 그렇게 엄마와 딸들은 10년 동안 피해망상에 시달려온 것입니다. 엄마, 우리 다 치료 받아야 돼. 우리 치료 받자. 무슨 소리야? 엄마, 김혁수란 사람도 없어. 그런 사람은 없다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단 말이야. 엄마! 10년 동안 그들만의 감시자의 시선에 갇혀 산 세이. 언제쯤 이 감시자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